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지나치고 있는 하루의 첫 시간, 바로 아침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 몇 가지가 실제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뇌 기능을 높이며 하루 내내 몸의 컨디션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릴 것입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아침 루틴이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자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20대에는 잠을 못 자도 커피 한 잔이면 버텼지만 50대를 넘어서면 이 자율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몸을 제대로 리셋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감정 기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매우 정교한 생리적 과정을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새벽 4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로 분비되면서 몸을 깨우고 면역계를 활성화하고 하루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 코르티솔이 건강하게 쓰이기도 하고 반대로 몸에 만성 스트레스를 쌓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아침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기상 직후부터 아침 식사 이후까지 단계별로 어떤 습관이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 한 잔입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땀을 통해 평균 500ml에서 7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 상태로 커피부터 마시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바로 밥을 먹으면 몸은 탈수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탈수 상태는 단순히 목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소화기관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멍한 느낌,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수분 부족입니다. 기상 후 15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200ml에서 250ml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온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조금 짜 넣으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소화 준비를 돕고 비타민C도 보충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즙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변비가 개선되고 아침 두통이 줄어들고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아침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을 드시기 전에 물을 먼저 드시면 약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아침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에도 긍정적입니다. 밤사이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지속합니다. 아침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이 노폐물이 소변으로 원활하게 배출되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 수분 섭취 습관이 만성 신장질환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권장됩니다.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수분으로 희석되고 인슐린의 작용도 보다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물 한 잔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을 마셨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햇빛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지 않고 실내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수면의 질을 나쁘게 만들고 우울감을 유발하며 심지어 체중 증가와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 즉 일주기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계를 매일 아침 리셋해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바로 햇빛입니다. 아침 햇빛이 눈을 통해 들어오면 뇌의 시상하부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대신 세로토닌이라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낮 동안 활력을 주고 밤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수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침 햇빛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낮에 졸리고 활력이 없는 것은 물론 밤에도 잠이 잘 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40대 이후부터는 아침 햇빛 노출이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받으세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자외선이 차단되어 효과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 바깥에서 햇빛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직접 빛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시간만큼은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태양을 직접 응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연광 아래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할까요? 흐린 날에도 실외의 빛의 강도는 실내보다 훨씬 강합니다. 맑은 날 실외 조도는 10만 럭스가 넘지만 실내는 아무리 밝아도 500럭스에서 1000럭스에 불과합니다. 흐린 날에도 밖에 잠깐 나가는 것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혜택은 비타민 D 합성입니다. 피부에 햇빛이 닿으면 몸 안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관여합니다.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인데 매일 아침 햇빛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쬐는 것만으로도 이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합성은 피부 색깔, 계절, 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처럼 북쪽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겨울철의 햇빛만으로는 비타민 D 합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음식이나 보충제로도 보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봄에서 가을 사이에는 아침 햇빛 습관만으로도 비타민 D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까지 받았다면 이제 몸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이때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상 직후 격렬한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대신 가볍고 부드러운 스트레칭 5분에서 10분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은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기상 후 스트레칭은 이 정체된 혈액과 림프를 순환시켜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3가지 부위를 중점적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는 목과 어깨입니다. 수면 자세에 따라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목을 좌우로 기울이고 앞뒤로 늘려주세요. 어깨는 양쪽을 앞으로 굴리고 뒤로 굴리며 풀어줍니다. 한쪽당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목을 빠르게 돌리는 동작은 경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허리와 골반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천천히 눕혀주는 동작이 허리 주변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와 골반이 좌우로 부드럽게 회전되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디스크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목과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굽혔다 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활성화됩니다. 정맥혈이 다리에 고여 있다가 이 동작을 통해 심장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지 정맥류가 있으시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이 발목 스트레칭을 아침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칭 이후에는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고 몸 전체가 깨어났다는 신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세안과 양치를 마치시면서 몸의 감각을 더욱 깨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할 때 차가운 물로 얼굴을 한번 닦아주시면 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각성도가 높아지고
얼굴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다만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압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물은 자제하시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급하게 드시거나 잘못된 음식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의 대사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살 빼려고 아침을 안 먹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반대 효과가 납니다.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으려 합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오히려 살이 더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합니다. 또한 혈당이 떨어진 상태로 오전을 보내게 되어 점심에 폭식하거나 단 것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오히려 혈당 변동 폭을 크게 만들어 위험합니다. 아침을 드시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GI가 낮은 식품 위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크게 3가지를 기억하세요.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저지방 유제품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가격도 저렴해서 아침 식사로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달걀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근 연구들에서는 하루 1개에서 2개의 달걀 섭취가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LDL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며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현미밥, 잡곡밥, 고구마, 귀리 등이 좋은 선택이며 여기에 채소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나물이나 채소 반찬 하나를 곁들이는 한식 스타일의 아침 식사는 실제로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식사 패턴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은 뇌 기능과 호르몬 합성에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들기름,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이 좋습니다. 아침에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 것은 포만감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이 특히 좋으며 가능하면 볶지 않은 생견과류가 산화를 덜해서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반면 아침에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은 시리얼, 흰빵, 달콤한 과일 주스, 가공 소시지 등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오전 중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 주스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고 섬유질이 제거되어 있어 생과일보다 혈당에 훨씬 빠르게 영향을 줍니다. 주스 대신 생과일 한 조각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최소 15분 이상, 가능하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여유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씹으면 소화 효소 분비가 늘어나고 뇌의 포만감 신호가 더 빨리 전달되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천천히 드시는 것이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소파에 앉거나 바로 TV를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시간에 딱 10분만 걸으시면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식후 걷기가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 약 30분에서 60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데 이 시간대에 가볍게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가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 30% 가까이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뿐 아니라 혈당 관리에 신경 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히 권하는 습관입니다.
걷기는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걸으면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장 연동 운동이 촉진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침 식후에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면 상당한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식후 바로 격렬한 운동은 소화에 방해가 되지만 가벼운 걷기는 오히려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식후 운동으로 최적입니다. 아침 걷기의 또 다른 장점은 뇌 건강입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BDNF라는 신경성장인자 분비를 촉진합니다. BDNF는 뇌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치매 예방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걸으면 오전 내내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일 아침 걷기 하나만으로도 그에 못지않은 뇌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는 약간 빠르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숨이 약간 가빠지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속도. 의학적으로는 중강도 운동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20분, 3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에서 30%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바깥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발을 들어 올리며 걷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과 혈당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복도를 몇 바퀴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뉴스, SNS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습관이 실제로 뇌와 정신 건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 약 20분에서 30분 동안 세타파 상태에 머뭅니다. 이 세타파 상태는 창의성, 직관, 깊은 사색이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뇌가 자연스럽게 전날의 정보를 정리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렬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상 직후 바로 핸드폰을 보면 이 자연스러운 뇌의 준비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뉴스에서 부정적인 소식을 접하거나 SNS에서 타인의 게시물에 반응하면서 감정이 흔들리고 코르티솔 수치가 불필요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오전 내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정서적으로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침 첫 30분 동안의 디지털 기기 사용은 수면 리듬의 회복을 방해하고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다음날 밤의 수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만성적으로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침 첫 30분은 핸드폰 없이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보세요. 그 시간에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하루의 목표를 간단히 메모하거나 가벼운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후 입으로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4번에서 6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 호흡법은 불안과 긴장을 빠르게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아침 시간에 감사 일기를 짧게 써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뇌의 긍정 회로가 강화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심리적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어제 잠을 잘 잤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습관이 우울감을 예방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긍정 심리학 연구들에서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아침 햇빛 10분에서 15분 쬐기, 부드러운 스트레칭 5분에서 10분, 단백질과 섬유질 중심의 여유 있는 아침 식사, 식후 10분 걷기,
그리고 아침 첫 30분은 핸드폰 없이 보내기. 이 6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일 아침부터 동시에 다 하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 한 잔과 아침 햇빛 쬐기만으로도 일주일 후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습관은 반복해서 만들어집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이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